안녕하세요. 잠시 달밤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괴롭히던 그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이미 와 있습니다. 카드 뽑는 과정이 궁금하시면 영상 뒷부분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카드를 뽑아주세요. 번호 공개할게요.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카드를 펼쳐봤을 때 느껴지는 에너지가 단순히 힘들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폐허 속에 홀로 서 계신 것 같은 아주 처절하고 외로운 싸움을 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이 없어요. 20대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든 40, 50대의 무거운 책임감이든 여러분은 그동안 남모를 눈물을 너무 많이 삼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 당신을 괴롭히던 그 문제의 해결. 근데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적처럼 죽을 것 같던 상황에서 숨통이 트이는 흐름이에요. 대체 어떤 고통을 겪어오셨고 이제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될지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꽉 채워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루미 오라클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신성한 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혹시 누군가와 갈라섰거나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사랑했던 연인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믿었던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소외감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과 현실이 너무 따로 놀아서 내 속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분리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말합니다. 이제 그 분열이 끝났다고요.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기인이나 상황과의 재결합이 일어나요. 이건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혐오하고 자책하던 마음, 현실을 부정하고 싶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끼워진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마음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풀리는지 흐름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1번 분들 마음 단단히 드세요. 카드가 아주 적나라합니다. 첫 장부터 컵의 왕 역방향이에요. 이 카드가 상징하는 건 감정적으로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대상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면 밖에서는 호인인 척 다 하고 다니면서 우리 둘 사이에서는 입을 꾹 닫고 회피하는 연인이나 배우자일 수가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서 사람 피를 말리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죠. 기분이 좋을 땐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수틀리면 말 바꾸는 거래처나 인간관계에 시달렸을 겁니다. 혹은 싱글이신 분들이라면 나 자신의 감정 상태가 이랬을 수도 있어요. 취업 스트레스나 미래에 대한 불안, 혹은 갱년기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감정이 통제가 안 돼서 술에 의존을 했다거나 밤새 잠을 못 이루면서 감정의 하수구에 빠져있던 상황. 그게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감정적인 배신, 혹은 내 멘탈의 붕괴. 여기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바로 무기력증이죠. 누가 옆에서 야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하고 좋은 제안을 줘도 들리지가 않아요. 다 귀찮아.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지금 우리 1번 분들 중에 번아웃이 세게 온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열심히 달리던 2030 직장인이라면 이 회사가 내 미래에 맞나 싶어서 퇴사하고 멍하니 계셨을 수도 있고 4050 주부님들이라면 가족들 뒤치다꺼리에 지쳐서 만사가 귀찮아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건 게으른 게 아니에요.
앞에서 본 상황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마음의 에너지가 방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챙겨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 감정 하나 추스르기가 힘들어서 식구들 밥 차려주는 것도 내 밥벌이 하러 나가는 것도 고역인 늪에 빠진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흐름은 심장에 칼이 3개가 꽂혀요. 결국 터질 게 터진 거죠. 무기력하게 버티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한 방을 맞았습니다. 믿었던 친구나 연인의 비수꽂히는 말, 혹은 직장에서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은 많아 같은 모욕적인 처우를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금전적인 배신일 수도 있어요. 믿고 빌려준 돈을 못 받거나 투자해서 큰 손실을 본 상황이죠. 이 카드는 팩트 폭력, 배신, 이별을 뜻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명치 끝이 아려오는 고통, 밥이 안 넘어가는 충격을 겪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 흐름의 클라이맥스, 검 10번이에요. 칼이 하나도 아니고 10개가 등 뒤에 꽂혔습니다. 이건 확인 사살이에요. 바닥 중에 바닥을 치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냥 다 놓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번아웃을 넘어선 셧다운 상태까지 가셨을 거예요. 카드값이나 대출이자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거나 이별 통보를 받고 폐인처럼 지냈거나 회사에서 억울하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1번 분들, 타로에서 이 10번은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에요. 칼이 10개나 꽂혔다는 건 이제 더 꽂힐 칼도 없다는 뜻이에요.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올라올 일만 남았습니다.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역설적으로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 카드는 여러분이 겪은 문제의 현실적인 원인이나 현재의 잔여물을 보여줘요. 사회초년생이라면 꼼꼼하지 못했던 첫 계약이나 잘못된 진로 선택일 수가 있고, 기혼자분이라면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 구멍 같은 현실적인 금전 문제예요. 하지만 이 카드가 검 10번 뒤에 나왔다는 건 이제 그 손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 수업료 냈다 치자. 그래, 이번 프로젝트는 망했다 치자 하면서 쥐고 있던 미련을 툭 놓게 돼요. 카드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치를 낮추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흐름이에요. 내가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던 엉성한 계획들, 뜬구름 잡는 목표들을 다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해결의 열쇠가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전사카드랑 넥타, 신의 음료인 꿀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까 등 뒤에 칼 10개가 꽂히셨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일어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내면은 도끼로 가득 차 있어요. 좋은 의미의 도끼입니다. 나 이대로는 안 무너진다. 두고 봐라. 하는 생존 본능이 깨어났어요. 예전에는 억울해도 참고 파트너 눈치도 보고 부모님 눈치 보고 상사 비위를 맞췄다면 이젠 아니에요. 칼을 뽑아들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우겠다는 전사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넥타, 신의 음료인 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달콤한 보상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 지옥 같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에 맛볼 수 있는 인생의 깊이, 그리고 실제로 따라올 현실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취업 재수 끝에 얻은 합격 소식, 긴 소송 끝에 승리, 혹은 지긋지긋한 빚 청산이나 내 집 마련 같은 아주 달콤한 결과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추방된 자를 집으로 데려오라. 아까 검 10번 보셨죠? 이미 망가진 것들, 떠난 연인, 손해본 돈, 그거 붙들고 있지 말고 자리를 비우라는 거예요. 방 안에 안 쓰는 물건부터 싹 다 갖다 버리세요.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친구의 연락처 지우세요. 새로운 기적은 빈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과거의 짐을 비우는 행위 자체가 해결을 가속화할 거예요. 그리고 추방된 자를 집으로 데려오라. 이 메시지가 참 찡해요. 여기서 추방된 자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취업 못한다고,
결혼 못했다고, 돈 못 번다고 스스로를 구박하고 외면했던 나 자신을 이제는 따뜻하게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너무 몰아붙였구나. 우리 1번 분들 스스로를 그만 괴롭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 화해가 이루어져야 밖의 문제도 풀려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치유와 성장이 필요한 카드 보겠습니다. 월플라워 티파티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월플라워였어요. 벽에 붙은 꽃처럼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참고 숨죽여 살아오셨을 거예요. 직장에서도 튀지 않으려고 애썼고 가정에서도 내 목소리를 죽이면서 사셨을 겁니다. 나서면 공격받을까봐 혹은 나설 기운조차 없어서 존재감 없이 지내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티파티가 열려요. 이건 소통과 교류 그리고 즐거움이에요. 우리 1번 분들을 돕는 귀인들이 나타납니다. 혼자 끙끙 앓던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는 모임에 나가게 되거나 내 상황을 이해해주는 멘토 혹은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게 될 거예요. 음지로 숨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세요. 차 한잔 마시는 그 가벼운 자리에서 꽉 막혔던 문제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좋은 이직 제안을 받거나 괜찮은 소개팅이 들어오거나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되는 곳은 바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영감을 믿으세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스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직을 해볼까? 유튜브를 해볼까? 아니면 그냥 여행을 떠나볼까?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 감을 따르세요. 특히 창작 활동이나 새로운 배움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겁니다. 이게 꽉 막힌 인생의 돌파구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끌어당김의 힘. 여러분의 에너지가 변하고 있어요. 전사의 도끼와 자신감을 갖추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매력을 느끼고 다가와요. 면접을 보러 가든 영업을 하러 가든 소개팅을 하든 당당하게 하세요. 안 되면 말고 나 좋다는 곳 많아 라는 배짱을 가질 때 되려 결과가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석처럼 행운을 끌어당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지침, 회복과 보충이에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아까 검10번, 몸이 아직 다 안 나았어요. 마음의 상처가 아물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다고 닥치는 대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잘 먹고 잘 자는 것부터 챙겨보세요. 내 몸의 컨디션이 올라와야 끌어당김도 작동을 합니다. 우리 1번 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투자는 코인이나 주식이 아니라 내 몸에 좋은 밥 한 끼, 영양제 하나 더 챙겨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흐름의 핵심 서사를 동화 카드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푸른 수염이랑 라푼젤 카드가 나왔습니다. 푸른 수염, 이 이야기는 끔찍한 비밀을 가진 남편으로부터 도망치는 내용이에요. 키워드가 구출, 그리고 네 자신을 구하라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문제, 그게 가스라이팅하는 연인이든 악덕 상사든 혹은 나를 갉아먹던 나쁜 습관이든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백마를 타고 와서 구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문을 열고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참아 라는 결단이 바로 이 기적의 실체예요. 그 결과가 라푼젤이에요. 라푼젤이 높은 탑에 갇혀 있다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사다리 삼아서 혹은 왕자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죠. 영적 상승을 의미합니다. 취준생 시절의 고립감, 경력 단절의 답답함, 맞지 않는 관계에서의 외로움, 그 모든 시간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인큐베이터였어요. 이제 탑에서 내려옵니다.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은 이 고통을 겪기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는지 들어볼게요. 민탁한, 이 카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리움, 소속감을 의미합니다. 우리 1번 분들, 그동안 세상이 참 낯설고 내가 있을 곳이 없다는 느낌 많이 받으셨죠? 또래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겉도는 느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방인 같은 느낌. 하지만 이제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 붙일 곳,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 내 영혼의 고향 같은 안식처를 찾게 됩니다. 독립해서 나만의 공간을 얻게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진정한 내 팀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와 조언을 볼게요. 처녀자리 신월이에요. 처녀자리는 꼼꼼함, 분석, 건강, 그리고 현실적인 루틴을 상징합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시점은 처녀자리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시기, 8월 말에서 9월, 혹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리를 시작할 때예요. 이 카드의 조언은 받으려 하기보다는 줘라 라는 건데 이건 남에게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정성을 쏟으라는 거예요. 내 방 청소, 피부관리, 가계부 정리 같은 아주 사소하고 디테일한 부분부터 루틴을 잡아보세요. 거창한 인생계획 말고 오늘 하루 내 방바닥 닦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 질서정연함 속에서 혼란스러웠던 문제들이 거짓말처럼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자, 우리 1번 분들 검 10번의 고통. 그 바닥을 찍고 올라온 여러분은 이제 전사이자 자신을 구한 영웅이에요. 푸른 수염의 성에서 탈출했고 라푼젤의 탑에서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울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가 옥신거릴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는 살아남았고 이제 달콤한 꿀을 마실 차례다. 여러분의 그 고단했던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제 푹 쉬시고 다가오는 기적 같은 변화를, 그 소소한 티파티 같은 즐거움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 제가 카드를 펼쳐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혼란 그리고 배신감이었어요. 몸이 힘든 것보다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경험을 하셨네요. 대체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믿었던 사람이나 상황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안개 속을 걷는 듯한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사람에게 대이고 신뢰가 깨지는 고통은 똑같아요. 믿었던 연인의 양다리, 존경했던 상사의 갑질, 혹은 믿고 투자했던 곳에서의 배신. 오늘 주제가 기적 같은 해결이죠. 우리 2번 분들에게 찾아온 기적은 로또 당첨 같은 요행이 아닙니다. 바로 진실이 밝혀지는 기적, 그리고 나를 옥죄던 가스라이팅에서 완벽하게 탈출하는 해방이에요. 그 지독했던 안개가 걷히고 선명한 태양을 보게 될 여러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루미 오라클 라즈바르 천사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공급과 양육을 의미해요. 여러분 지금 기력이 하나도 없으시죠? 배신감의 치를 떠느라 혹은 억울함을 증명하느라 탈진한 상태일 겁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 카드는 말합니다. 우주가 당신을 먹이고 입힐 준비를 마쳤다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발버둥 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귀인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원, 그게 소송이든 결정적인 증거든 따뜻한 위로든 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건강 상한 분들에게 치유의 음식이나 휴식이 들어온다는 신호예요. 이제 독이 든 성배를 내려놓고 진짜 나를 살리는 영양분을 섭취할 시기가 왔습니다. 자, 이제 이번 분들이 겪어온 드라마틱한 현실 상황을 흐름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시작은 더 스타였어요. 너무나 좋았죠.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그 회사에 합격했을 때, 그 투자를 시작했을 때 정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거나 내 인생을 바꿔줄 동화줄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 나에게도 드디어 볕들 날이 오는구나. 취준생에게는 꿈의 직장이었고 싱글에게는 운명의 상대였으며 사업가에게는 대박 아이템이었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잘됐다, 부럽다고 했겠죠. 근데 스타카드는 때로 손에 잡히지 않는 뜬구름이나 희망 고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무 완벽해 보였던 겉모습, 그게 오히려 독이었어요. 그리고 흐름이 바뀝니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눈을 뜨셨네요. 검 8번은 원래 눈을 가리고 묶여있는 카드인데 이게 거꾸로 나왔다는 건 이게 아닌데? 하고 자각을 했다는 뜻이에요. 썸 타던 상대의 쎄한 행동을 눈치챘거나 믿었던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깨달았거나 혹은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발견한 시점이에요. 스스로 쳐놓았던 행복회로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아,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내가 콩깍지가 씌었었구나 하면서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이 참 아팠을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싶던 환상을 내 손으로 깨야 됐으니까요. 그리고 결정타, 러버의 역방향이에요. 관계의 파탄, 계약의 파기, 불화입니다. 결국 그 스타 같던 대상과 갈라섰거나 심각한 균열이 생겼어요. 이건 단순히 연인과의 이별만은 뜻하진 않아요. 믿었던 절친이 내 뒤통수를 쳤거나 룸메이트와 원수가 돼서 갈라섰거나 혹은 동업자가 돈을 들고 잠적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3050 분들이라면 이혼 소송이나 상속 문제로 가족끼리 등을 돌린 상황도 있겠죠. 우리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밤. 소통은 단절이 되고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됐어요. 그 후에 찾아온 시간이 바로 이 더 문이에요. 달은 밤의 카드, 불안과 의심의 카드죠. 갈라서긴 했는데 혹은 문제는 터졌는데 끝난 게 아닌 상황. 상대방이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내 험담을 하고 다니거나 잠수를 타버려서 피를 말리는 형국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가스라이팅이에요.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예민해서 그래. 사회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에 우리 이번 분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아, 진짜 내가 문제인가? 하고 자책을 하셨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힌 그 문제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결말 카드를 보세요. 검의 왕이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을 괴롭히던 대상의 몰락 혹은 그 대상의 실체가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잔인하고 냉혹하면서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지식인을 상징해요.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해서 사람들을 홀렸던 그 전남친, 그 악덕 상사 혹은 법을 악용해서 여러분을 옥죄던 그 시스템이 이제 힘을 잃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는 뜻도 돼요. 이제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순둥이 같았던 여러분이 인정사정 없는 태도로 돌변해서 상대방의 목덜미를 무는 형국이에요. 이 문제 해결은 합의나 용서가 아니에요. 잘잘못을 명확하게 따져서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단죄와 손절의 형태로 옵니다. 자, 그러면 이 폭풍 같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변실술사 카드랑 폴트라인, 단층선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많은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회사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부모님 앞에서는 잘 지내는 척. 속은 문드러졌는데 겉으로는 웃어야 됐죠. 사회초년생이라면 조직에 적응을 하려고 나를 죽이면서 연기를 했을 거고, 기혼자라면 가정을 지키려고 연기를 했을 겁니다. 도대체 진짜 나는 누구지? 라고 거울을 보면서 낯설어 했던 적 있으시죠? 그리고 폴트라인. 이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갈라진 땅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의 기반이 흔들렸어요. 사람을 믿어도 되나?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가치관이 다 틀린 건가? 하는 근원적인 공포. 하지만 여러분, 단층이 어긋나야 지형이 바뀝니다. 지금의 이 흔들림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서 더 단단한 새 땅을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붕괴였어요. 썩은 땅이 무너져야 그 위에 새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존감의 날개로 날아올라라. 그리고 생각을 전환하라.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 뼈아픈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을 괴롭힌 그 사람이나 상황, 어쩌면 여러분이 나는 아직 부족해. 내가 좀 참고 말지. 이 나이에 누굴 또 만나겠어. 라면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췄기 때문에 꼬이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소리치고 있어요.
너는 그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제 의뢰 연애, 의뢰 사회생활은 끝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리고 생각을 전환하라. 상대를 이기는 방법은 그들과 똑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관점을 바꿔보세요. 나는 피해자야 라면서 울고 있지 말고 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 중이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인드를 바꾸는 순간 공포심이 사라지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상상이 만들어낸 괴물일 뿐이에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치유와 성장이 필요한 카드를 보겠습니다. 뱃사공 카드랑 라벤더의 축복 카드가 나왔어요. 뱃사공 카드, 강을 건너는 중이에요. 과거의 세상에서 미래의 세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별을 했든 퇴사를 했든 손절을 했든 여러분은 이미 배에 탔어요. 강 한가운데서 무섭다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뱃사공이 여러분을 안전한 무트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것이 곧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에는 라벤더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라벤더는 숙면과 안정을 의미하죠. 불면증, 두통, 심장이 쿵쾅거리는 증상, 그동안 달고 살았던 병들이 사라질 거예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 이제 밤에 핸드폰을 끄고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지옥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자, 그리고 이제는 기적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그녀는 느끼고 그녀는 안다. 여러분의 촉을 믿으세요. 달카드의 시기에 여러분이 뭔가 쎄한데? 라고 느꼈던 것들, 그게 다 맞았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의 본능적인 직감이 정답이에요. 앞으로의 결정도 머리가 아닌 배짱, 단전에서 올라오는 그 느낌을 따르세요. 그리고 찝찝하면 하지 마세요.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식적인 연결. 이건 인간관계 물갈이를 하라는 지침이에요. 에너지가 안 맞는 사람, 만나면 기빨리는 친구, 은근히 나 무시하면서 가스라이팅하는 지인, 싹 정리하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알아봐주는 말이 통하는 소수의 사람들과만 연결이 되세요. 지금은 인맥을 넓힐 때가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은 쓰여지길 원한다. 이건 아주 구체적인 조언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억울한 일이 있다면 일기라도 좋고, 법적 분쟁 중이라면 증거자료 수집이나 내용 증명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 하면 네가 예민한 거야 라고 뭉개버리지만 글로 쓰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논리적인 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고 그 글이 결정적인 무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화 속 교훈 두 가지를 볼게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신데렐라예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물레입니다. 이건 운명의 실타래죠.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손가락이 찔려서 잠에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겪은 이 배신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시련의 주기였어요. 여러분이 못나서 여러분이 바보 같아서 당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올 것이 왔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100년의 잠이 깨듯이 이 저주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결말은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예요. 키워드는 인정과 알아봄이에요. 억울하게 누명 썼던 것들,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들, 제가 성격이 이상해, 일을 못해 라고 뒤에서 수군거렸던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유리구두가 딱 맞는 주인이 나타나듯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와, 네 말이 맞았구나. 네가 피해자였구나. 네가 진짜 능력이 있었구나. 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이름과 명예, 자존감을 완벽하게 되찾는 순간이 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지 들어볼게요. 스타마더, 어떻게 자신을 엄마처럼 돌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이번 분들 그동안 남 눈치 보느라, 연인 챙기느라, 가족 챙기느라 정작 나라는 아이는 방치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모성애예요. 지금은 내가 나에게 베푸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나를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 정성껏 차려주세요. 좋아하는 향의 입욕제를 쓰거나 나에게 작은 선물을 하세요. 거울 보고도 괜찮아, 고생했어, 사랑해 라고 말을 해주세요.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내가 나의 엄마가 돼서 나를 지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와 흐름 볼게요. 물병자리 만월. 세상이 진짜 너를 보여줘라. 물병자리는 혁신, 자유, 그리고 괴짜스러움을 뜻해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여자는 이래야 돼, 신입은 이래야 돼 같은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시기적으로는 양력 1월 말이나 2월 혹은 보름달이 뜨는 시점에 큰 해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말해요. 착한 딸, 착한 여자친구, 성실한 직장인 코스프레는 이제 그만. 너의 똘끼와 개성을 드러낼 때 오히려 나쁜 인연들은 떨어져 나가고 문제는 해결된다. 자, 우리 이번 분들 더스타의 헛된 희망에서 시작해서 검 8번과 러버의 배신을 겪고 달카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셨어요. 정말 길고 무서운 악몽을 꾸셨네요. 하지만 이제 칼자루는 여러분 손에 쥐어졌고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는 여러분 발에 신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다 밝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만했던 그들은 그들만의 지옥에 남겨두고 여러분은 뱃사공의 배를 타고 라벤더 향기가 나는 곳으로 떠나시면 됩니다. 이제 남을 위한 가면은 벗어던지고 진짜 나로 사세요. 그게 최고의 복수이자 해결이에요. 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아침을 응원합니다. 자,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리딩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이 좀 참 먹먹했습니다. 카드를 딱 보자마자 든 생각은 참 치열하게 사셨구나. 정말 열심히 남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아등바등 하셨구나 였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우리 3번 분들은 기본적으로 책임감 그 자체인 분들이에요. 직장에서는 네 제가 할게요 하고 일을 다 떠안는 에이스.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는 늘 지갑 먼저 열고 배려하는 의리파. 집안에서는 믿음직한 K장녀 혹은 장남 역할. 근데 그 착한 마음이, 그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돼서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참으면 되겠지. 내가 더 노력하면 알아주겠지. 하면서 버텨온 시간들. 이제 그 인고의 시간이 끝납니다. 3번 분들에게 찾아올 해결은 아주 우아하고 풍요롭고 무엇보다 대접받는 결말이에요. 그 기적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미 오라클은 인간으로서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내가 그때 그 회사를 들어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저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바보같이 다 퍼줬어 하면서요. 이 카드는 말합니다. 당신의 존엄성은 훼손되지 않았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진흙탕 같은 문제들, 돈 문제든 인간관계든 이건 여러분이 못나서 겪는 벌이 아니에요. 되려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릇을 넓히기 위한 아주 고귀한 경험이라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은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그 품격이 바로 기적을 불러오는 열쇠예요. 이제 스스로를 그만 비난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우리 3번 분들의 현실 상황, 정말 드라마가 따로 없어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흐름을 한번 볼게요. 과거의 여러분은 승리자였죠. 학창시절에는 모범생이었거나 입사 초기에는 촉망받는 인재였을 겁니다. 혹은 연애 초기에 상대방에게 공주 대접, 왕자 대접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어딜 가나 일 잘한다, 성격 좋다, 칭찬받으면서 자신감이 넘치던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능력치가 아주 높은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여기에서 터졌어요. 바로 불공정한 거래, 기울어진 저울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게 많고 능력이 좋다 보니까 주변에 달라는 사람만 꼬이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월급 이상의 업무를 강요받는 열정페이 상황이거나 내가 한 성과를 상사가 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인간관계는 더 심각하네요. 친구들 술값은 내가 다 내고 연인 사이에서도 데이트 비용이나 감정적인 배려를 나만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기혼자라면 시댁이나 친정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돈을 대주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그게 권리가 되어버린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그저 돈 나오는 ATM 혹은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호의가 계속되니까 들린 줄 아는 사람들 때문에 재정적, 감정적 손실이 막대했을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에 나온 카드인데요. 보통 이 카드는 사랑을 의미하지만 이 흐름에서는 끊어내지 못하는 질긴 인연 혹은 잘못된 의리로 읽힙니다. 머리로는 이 회사는 비전이 없어. 퇴사해야 돼. 이 남자는 아니야. 헤어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 때문에 혹은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무너질 텐데 하는 책임감 때문에 그 불공정한 관계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해서 못 떠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기혼자라면 자녀 때문에 쇼윈도 부부 생활을 유지하느라 속이 썩어 들어가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악몽, 불면증, 극도의 스트레스예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오죠. 밤이 되면 5만 가지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내일 출근해서 또 그 얼굴을 어떻게 보지? 카드값은 어떻게 막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2030 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을 겪기도 하고 4050 분들은 화병이 나서 가슴을 치면서 잠 못 이루던 시간들이 너무 길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박수를 한번 칠까요? 결말 카드가 여왕제입니다. 타로 카드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지위가 높고 편안한 카드예요. 이 지긋지긋한 불면증과 불공정한 관계가 끝나고 여러분이 갑의 위치를 되찾아요. 이 여왕제는 아등바등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리죠. 여러분을 이용해 먹던 거지근성 가진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의 통장에 정당한 돈이 꽂히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이 카드는 부동산 운이나 문서운과도 관련이 깊어요. 내 명의로 된 집이 생기거나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직 계약서를 쓰거나 투자가 대박이 나서 경제적 주도권을 완벽하게 주게 돼요. 남 눈치 보는 시녀가 아니라 내 인생 호령하는 여왕님이 되는 결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극적인 반전 뒤에는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자궁 카드랑 실 카드가 나왔어요. 자궁 카드, 이건 임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창조와 잉태예요. 그 어두운 밤 동안 여러분은 괴로워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나만의 사업 아이템일 수도 있고 이직 준비일 수도 있고 이대로는 못 산다, 갈아엎자 라는 도끼 어린 결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인생 이막이 막 태어나려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생명력이에요. 그리고 나온 카드가 실카드죠. 운명의 붉은 실이에요. 여러분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생이 헛된 게 아니다. 내 인생의 큰 그림 안에 있다. 라는 것을요. 엉켜있던 실타래가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똥차갔던 인연, 열정페이로 굴렀던 경험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되면서 내가 여왕제가 되려고 그 꼴을 겪으면서 내공을 쌓았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의 무의식은 뭐라고 소리치는지 들어볼게요. 여성성을 구해하라. 그리고 용서의 날개를 펼쳐라.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여성성은 수용성과 부드러움이에요. 우리 3번 분들 그동안 너무 전투적으로 사셨어요. 내가 다 책임져야 하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20대 가장처럼 슈퍼우먼처럼 사셨죠.
하지만 무의식은 말합니다. 이제 좀 내려놔라. 좀 받아먹어라. 여왕제처럼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는 연습을 하세요. 억척스럽게 굴지 않아도 이제는 우주가 알아서 챙겨줄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용해 먹은 그 인간들 밉죠. 전 남친, 전 직장 상사, 얄미운 친구.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겁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 미움이라는 독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의 여왕제 기운이 탁해져요. 그래, 불쌍한 인간들. 오죽 없으면 나한테 뜯어먹으려고 했겠냐. 아유, 적선했다. 셈치자. 하고 툭 털어버리세요. 마음속 장부에서 그들을 지워버리는 순간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의 치유와 성장이 필요한 카드를 볼게요. 조명, 깨달음, 그리고 히비스커스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전구가 탁 켜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문제 해결책은 아주 우연한 순간에 직관적으로 떠오릅니다. 혹은 감춰져 있던 진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거나 내가 몰랐던 나의 권리, 수당이라든지 위자료라든지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권리를 찾게 되는 문서가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히비스커스, 기회를 잡으세요 라는 뜻인데 히비스커스는 꽃이 피어있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곧 타이밍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회사 공고가 뜬 타이밍, 청약에 당첨될 타이밍, 혹은 썸남이 고백해오는 타이밍, 그 진상인간을 손절할 타이밍. 그 순간은 아주 짧고 강렬하게 지나갑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여왕제의 위엄으로 딱 낚아채셔야 돼요. 지금은 아름답게 피어날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왕제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에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해요. 충성심을 철회하라.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회사에 대한 의리니까 하면서 지켜왔던 그 맹목적인 충성심, 이제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을 착취하는 구조에 더 이상 충성하지 마세요. 아니요, 저 퇴근하겠습니다. 돈 못 빌려줘요. 이제 지원 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세요. 기존의 관계나 소속에서 탈퇴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에요. 착한 딸, 착한 직원, 착한 여자친구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성한 바보.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저질러라 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미쳤어? 지금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그 나이에 유학을 간다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보 카드처럼 짐을 가볍게 싸서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너무 재고 따지면 불면증만 길어져요. 그냥 확 저지르세요. 그 무모함이 막힌 혀를 뚫어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치 있는 것을 끝까지 지켜라. 충성심은 버리되 여러분의 자존심과 핵심 자산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내 명의로 된 집, 내 비상금, 내 커리어, 그리고 내 자존감. 이건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뺏으려고 드는 하이에나들이 있다면 우아하지만 단호하게 쳐내세요. 여왕제는 자신의 영토를 침범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화 속 교훈 두 가지 볼게요. 럼페스틸 치킨이랑 빨간 모자 카드가 나왔어요. 럼페스틸 치킨, 이건 이름을 맞추면 아이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내기를 하는 동화예요. 이건 불공정 계약의 파기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맺었던 잘못된 약속, 보증이라든지 불리한 근로계약이라든지 혹은 무언의 희생 강요, 이 약속들을 무효화할 수 있는 비밀의 열쇠를 찾게 돼요. 법적인 허점을 찾든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든 여러분은 이 말도 안 되는 거래에서 승리를 하고 소중한 것을 지켜낼 겁니다. 그리고 빨간 모자, 너의 야생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늑대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 3번 분들 그동안 너무 얌전하게 착하게만 사셨어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늑대를 꺼내세요. 소리도 좀 지르고 욕도 좀 하고 들이받기도 하세요. 여러분이 이빨을 드러낼 때 비로소 상대방은 꼬리를 내립니다. 착한 아이로 남으려다가 잡아먹히지 말고 차라리 무서운 마녀가 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조언하는지 들어볼게요. 각성 카드가 나왔어요. 에너지 업그레이드, 새로운 존재 방식이라는 뜻인데 지금 겪는 이 일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급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은 여러분은 예전에 그 순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뒤에 오는 여왕제의 중후함과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껍질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진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기와 흐름을 볼게요. 뉴문, 초승달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다. 이제 막 어둠이 걷히고 달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시기적으로 따지면 음력 1일 혹은 매월 초,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이직이든 이사든 새로운 사업이든 그리고 새로운 연애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과거는 완벽하게 닫혔어요. 이제 여러분 앞에는 여왕제의 정원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력 1일 혹은 매월 초에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번 분들 예전에 화려했던 과거, 억울했던 희생, 그리고 잠 못 이루던 밤들. 그 모든 서사가 여왕제라는 해피엔딩을 위해 달려온 빌드업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퍼주지 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빨간 모자의 늑대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불공정한 계약서인 럼펠스틸 치킨의 이름을 불러서 파기해버리세요. 그리고 제일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의 왕국을 누리세요.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의 헌신적인 짝꿍, 착한 딸, 호구 직원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귀한 여왕제입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의 카드를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이 구역의 대장은 여러분이구나. 실제로 가장이시든 아니든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20대라면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거나 동기들보다 철이 일찍 들어서 내가 성공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려야지 하는 조숙한 청년일 거예요. 3050이라면 집안의 대소사부터 회사의 굳은 일까지 도맡아 처리하는 해결사이시겠죠. 모든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 아니면 이 조직, 그러니까 집안이나 회사가 안 돌아가지 하는 책임감으로 버텨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너무 많은 짐을 혼자 지고 가다가 생긴 과부하 혹은 내가 피땀 흘려서 지키고 싶은 나만의 성을 침범하려는 세력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리딩은 여러분이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내려놓게 되는지, 그리고 결국 여러분이 지키고자 했던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에 대한 아주 웅장한 서사가 될 겁니다. 자, 마음 준비하시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루미 오라클은 길을 보여주는 자예요. 우리 4번 분들,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리더예요.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풀숲을 헤치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요.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남들은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고 여러분이 방향키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말합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맞다. 의심하지 마라. 주변에서 그렇게까지 유난 떨 필요 있냐. 여자가 너무 독하면 안 좋다. 그냥 남들처럼 살아라. 이런 소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시하세요. 여러분은 등대예요. 등대가 꺼지면 배들은 좌초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토록 힘들게 버티는 건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기 위한 거룩한 노동이라는 것을 영혼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4번 분들이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근데 카드들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고단한 현실이 보여요. 자, 과거의 흐름, 배를 타고 떠나는 카드죠. 이건 즐거운 여행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이동에 가깝습니다. 취업을 위해 낯선 타지로 올라왔거나 전세대란 때문에 등 떠밀려서 이사를 갔거나 직장에서 도저히 못 견딜 사람이 있어서 부서 이동이나 이직을 감행했거나 혹은 불화 끝에 독립을 선택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만 아니면 된다
라는 심정으로 상처를 끌어안고 억지로 환경을 바꾸셨을 것 같아요. 문제는 몸은 떠났는데 마음의 짐과 책임감은 그 배에 그대로 싣고 갔다는 거예요.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장소만 바뀐 채 2라운드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 다음이 검 4번 카드예요. 이게 역방향으로 나왔는데 원래는 휴식 카드인데 이게 역방향이라서 강제기상, 휴식 불가예요. 여러분이 이동을 했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쉴 틈을 안 줍니다. 독립하자마자 월세와 생활비에 압박이 들어오고 이직한 회사에서는 첫날부터 업무 폭탄을 던져요. 기혼자라면 이사를 가자마자 집에 하자가 터지거나 가족이 아파서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겠죠. 우리 4번 분들 최근에 잠 푹 주무신 적 없으시죠? 자려고 누우면 머릿속에서 내일 할 일, 미래 걱정이 차르륵 펼쳐지고 새벽에 자꾸 깨는 선잠을 주무셨을 거예요. 몸은 천근만근인데 정신력 하나로 버티면서 내가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하고 억지로 몸을 일으키는 갓생의 부작용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의 정점이에요. 나무 막대기 10개를 혼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일 지경이죠. 이게 지금 4번 분들의 현재 모습이에요. 직장인이면 팀플의 조장 같은 상황입니다. 동료들이 무능해서 내가 다 수습을 해야 되고 상사는 나한테만 일을 몰아줘요. 일 잘하는 사람이 더 고생한다. 이 말이 딱 여러분 얘기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K장녀, 소년가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부양, 동생 뒷바라지 혹은 내 앞가림하기도 벅찬데 가족의 빚까지 떠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 허리 디스크나 거북목, 어깨 통증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카드는 말합니다. 한계다. 더 이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문제는 사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다 하려고 했던 그 과도한 책임감 그 자체였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해결의 열쇠가 등장합니다. 바로 교환 카드예요. 여러분이 쓰러지기 직전에 아주 강력하고 보수적인 시스템이나 전문가가 등장을 해요. 교황은 권위자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끙끙대면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제도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학자금이나 전세자금 문제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은행의 승인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법적 분쟁 중이라면 유능한 변호사가 그리고 건강 문제라면 대학병원 교수님이 나타나요. 또 직장인이면 믿음직한 멘토나 임원급의 상사가 나타나서 그 일을 나누자라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짊어지던 짐을 이 거대한 시스템이 대신 짊어지거나 명확한 솔루션을 내려줘요. 그래서 결말은 여러분이 높은 고지를 점령하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막아냅니다. 이건 방어 성공이자 기득권 확보예요. 교황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 뒤에 여러분은 더 단단해져요. 누가 내 자리를 넘보거나 내 성과를 가로채려 하거나 돈 달라고 손을 벌려도 이제는 쳐낼 수가 있어요. 내 거 건드리지 마. 아주 단호하게 내 영역, 내 커리어, 내 자산을 지켜냅니다.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높은 곳에서 상황을 통제하는 승리한 사령관의 모습으로 끝이 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토록 치열하게 사시는 걸까요? 자, 성과 산이에요. 여러분의 목표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견고한 왕국, 안전한 성을 짓는 겁니다. 2030에게는 내 집 마련이나 경제적 자유일 것이고 4050에게는 노후 걱정 없는 안정된 가정일 거예요. 이 높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고통을 견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은 그 성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은 넘어야 할 장애물이지만 동시에 부동의 존재예요. 우리 4번 분들은 산 같은 사람이에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이 없죠. 취업시장이 얼어붙든 경기가 어렵든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 버티는 그 뚝심. 그게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산을 정복해서 기어이 정상의 깃발을 꽂는 야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무의식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들과 차를 마셔라. 그리고 가털이 난 어린 새를 보호하라. 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새들과 차를 마셔라. 이건 잠깐의 여유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4번 분들 성을 짓는 것도 좋고 산을 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가 과로사예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제발 하루에 10분이라도 멍하니 유튜브를 보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가지라고 애원을 하고 있어요. 그 작은 틈, 그러니까 멍 때리기가 있어야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을 지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강해져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지켜야 할 약한 존재 혹은 소중한 꿈이 있습니다.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나의 작은 사업체일 수도 있고 나만 바라보는 반려동물이나 가족일 수도 있어요. 혹은 사회의 쓴맛에 다치기 쉬운 나의 순수한 내면일 수도 있죠. 여러분은 강철 같은 전사지만 그 품 안에는 아주 여리고 소중한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의 치유와 성장이 필요한 카드를 볼게요. 자기수용과 사막의 꿈 카드가 나왔어요. 자기수용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셀까?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자수성가형 DNA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그래, 내가 좀 세다, 능력 있다, 어쩔래 하고 인정을 할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상황이 풀려요. 그리고 사막의 꿈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의 생존과 번영이에요. 지금 상황이 사막 같으시죠? 도움받을 곳 하나 없는 황무지, 취업난, 불경기. 하지만 여러분은 그 사막에서도 꽃을 피우는 사람이에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겪은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남들은 말라 죽는 환경에서도 여러분은 오아시스를 찾아낼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황의 도움을 받아서 성을 완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에요. 첫 번째, 크고 대담한 비전. 이제 걱정은 그만하세요. 당장 이번 달 월세, 카드값, 이런 거에 매몰이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시야를 넓히세요. 5년 뒤, 10년 뒤를 한번 보세요. 지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걸로 내 커리어나 자산을 불릴 수 있다면 과감하게 지르라는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손해보다 미래의 가치를 보고 베팅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빛의 유산. 여러분은 지금 집안의 업을 끊고 새로운 유산을 만들고 있어요. 가난의 대물림을 내 선에서 끊겠다. 혹은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세우는 그 기준이 후손들에게 혹은 내 뒤를 따를 후배들에게 빛나는 이정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만의 리듬을 따라라. 이건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친구는 벌써 대기업 갔는데요. 누구는 코인으로 대박났다는데요. 그건 그 사람들 리듬이에요. 우리 4번 분들은 대기만성형이에요. 초반에는 고생을 좀 하지만 결국에는 누구보다 견고한 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하게 내 갈 길을 가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동화가 주는 교훈 두 가지입니다. 인어공주 카드랑 럼펠스틸 치킨 카드가 나왔어요. 먼저 인어공주. 목소리를 잃고 다리를 얻는 희생을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키워드는 바다, 그리고 무의식의 소리를 들어라 라가 나왔습니다. 우리 4번 분들,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일처리를 하시지만 속으로는 인어공주처럼 외롭고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계세요. 너무 이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가끔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직관을 따라보세요. 그리고 인어공주처럼 물거품이 돼서 사라지는 짝사랑이나 헛된 희생은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럼펠스틸 치킨. 이건 이름을 알아맞혀야 살아남는 동화인데 진정한 이름, 너 자신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명명입니다. 모호한 두려움에 이름을 붙이세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야. 이건 사랑이 아니라 노동 착취야. 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선언을 하세요. 나는 을이 아니라 이 성의 주인이다.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순간 난쟁이 같은 방해꾼들은 힘을 잃고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조언하는지 들어볼게요. 위대한 모임,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갈 땐 혼자였지만 이제는 교황과 연결이 되면서 나를 도와줄 전문가 그룹 혹은 연대가 형성이 돼요.
스터디 그룹, 창업 동아리,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커뮤니티, 혹은 나를 지지해주는 멘토들이 여러분 주변으로 모여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을 나눠 드세요. 인맥이 곧 돈이고 해결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기와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전을 유지하라. 고정군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끈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정이 되었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세운 계획, 취업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매매 등을 수정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시기적으로는 뭔가가 확정되는 때예요. 최종 합격 통지서를 받거나 계약이 성사가 돼서 도장을 찍거나 판결문이 나오는 등 못 박는 흐름이 옵니다. 그때까지만 꽉 잡고 계세요. 자, 우리 4번 분들 피난길에서 시작해서 과로를 견뎌내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는 감히 짐작조차 안 돼요. 하지만 이제 든든한 교황이 등판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곧 그 무거운 짐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덜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피땀 흘려 지은 그 성의 꼭대기에 서서 당당하게 외치실 겁니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우리 4번 분들은 강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긴 터널 끝에서 여러분이 왕국을 만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다녀갑니다.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 이 공간으로 다시 들러주세요. 그럼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 잠시 달밤이었습니다.